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서적 고전 읽기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 중리 제자 열전. 자, 이 자공이 계략을 한번 쭉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라의 전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대부였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 제나라의 전상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좀 계획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제나라의 그 귀족들, 이 시족들이 노나라를 치려고 이제 계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려고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자가 자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야,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제자들 중에 누가 좀 나가볼 사람이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로가, 이 용감한 자로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립니다. 자로의 성격을 알잖아요. 급하고. 그래서 또 넌 안 돼. 그런데 나중에 자공이 그럼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래, 너라면 되겠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자공은 당신네들이 왜 노나라를 치려고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저 오나라를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상이 하는 말이 이 나라에서 노나라를 치기로 했는데 노나라를 쳐야지. 그래야 내가 노나라를 치고서 뺏어들이면 공적을 인정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공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전상에게 노나라는 참 치기 힘든 나라다. 왜 그러냐면 국방력도 강하지도 않고 도성도 담도 높지 않고 땅은 허허벌판이고 이러니 이 노나라는 치기 힘든 나라고 당신들이 칠 수 있는 나라는 저 오나라다. 오나라는 성도 높고 거기 병력도 아주 우수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쳐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상이 무슨 말이냐. 당신 얘기 같으면 당연히 노나라가 더 약체지. 당신은 왜 노나라가 더 강하다고 하느냐. 오나라보다. 그러니까 자공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노나라를 쳐서 이기고 만약에 제나라로 돌아가면 그 공은 당신한테 오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싫어하고 있는 당신의 적수인 그 귀족들, 걔들이 공을 갖게 된다. 제나라 왕 역시 당신의 공보다는 그 제나라 내부의 귀족들의 공으로 만들어지고 당신 전상은 도토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상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실 자기가 노나라를 쳐가지고 이겼다 한들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래서 자공의 계획대로 오나라를 그럼 내가 어떻게 쳐야 되느냐. 지금 이미 제나라 군사들이 노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와서 군대를 오나라로 돌리라고 하면 내가 뭔가 의심을 사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공이 또 이런 계책을 내는 거죠. 이제 자공이 오나라에 도착을 해서 오나라의 왕인 부차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아닌 저 노나라를 치러 지금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오나라가 그걸 가만히 지켜만 보면 오나라의 그 위상이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노나라는 약체인데 저 강한 제나라가 약체인 노나라를 치는 거 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나라 왕이신 부차요. 저렇게 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저 제나라를 치십시오. 이 약체인 노나라를 구해줄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왕의 덕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부차보고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러 간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신의 명분은 공격을 받는 노나라를 구하고 또 실질적인 제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위상을 좀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차는 오자서 열전에서 본 것처럼 약간 의시되고 자기의 어떤 위상을 이렇게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공의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를 향해서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자공은 또 월나라로 넘어갑니다. 월나라와
오나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나라의 구천한테 가서 당신에게 수치심을 남겨준 저 오나라가 지금 제 나라를 치러 갔으니 당신은 지금 시점에 군사를 보내서 지원을 해주는 척 해라. 오나라를 지원해서 제 나라를 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구천 당신이 같이 함께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겠다고 얘기를 해라. 오나라 부차한테. 그러면 오나라 부차는 당신을 믿고서 굳이 너까지 구천까지 올 필요 없다. 군사만 다오 하고서 끌고 갈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의 구천은 군사를 모아서 제 나라를 치러 출발하는 오나라의 보조병력으로 이제 출병을 시킵니다. 이제 오나라는 부차가 보내준 원나라 군사를 이끌고 또 자기 오나라 군사를 이끌고 제 나라를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부차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차가 야 만약에 오나라가 제 나라를 치고 이기고 나면 나는 허당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공이 원나라 구천에게 만약에 오나라가 제 나라를 이기고 돌아오면 그 옆에 진나라가 있으니까 진나라에 부추겨서 또 진나라와 오나라의 싸움을 일으키면 된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나라가 제 나라, 진나라와 싸우는 사이에 너는 오나라를 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자공은 이번에는 진나라로 갑니다. 진나라 왕에게 가서 오나라가 저 약체 노나라를 치는 제 나라를 핑계로 제 나라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제 나라를 이기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아마 오나라가 진나라를 칠 거니까 지금 미리 이 제 나라를 구출하기보다는 이 오나라를 공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주변 5개국에 대해서 각각 돌아다니면서 꾀를 부려서 결국은 오나라 부차가 원나라 구천에게 지고 죽게 되고 오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이 계략을 꾸민 사람이 결국 공자의 제자 자공인 거죠. 네, 이렇게 자공은 이 지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자공은 노나라하고 위나라에서 재상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결국은 이제 제 나라에서 죽습니다. 물류 이런 그 상거래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공자가 제자들 중에 문학을 잘하는 사람 2사람을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 오나라 출신이죠. 그 다음에 자하, 이 2사람입니다. 자유와 자하. 이 사람들은 이제 공자가 볼 때 문학을 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유하고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유가 어떤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지역이 자유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에 비해서 너무 조만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인 자유의 능력은 뭐 이만큼인데 그 능력에 대비해서 다스리는 지역은 너무 적다. 자유를 이제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문학을 좋아했던 자라는 제자는 위나라 문우의 이제 스승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이 죽어서 이제 울게 되는데 울다가 눈을 멀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울다가 눈을 머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마천은 마지막에 자기가 논어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좀 비현실적인 거는 뺐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넣어놨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이제 공자가 자기 제자들 뭐 문학 좋아하고 성격 어떻고 그 다음에 뭐 효가 있고 덕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약간 이제 편협한 제자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자를 얘기하냐면 생각이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자장을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장이 공자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나라의 어떤 녹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으니까 공자가 얘기하기를 잘 듣고 의심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면 된다. 나라의 녹을 잘 먹고 살려면
잘 듣고 의심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해라. 그러면 나라의 녹을 잘 받는 것이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보고 의심나는 것은 버리고 의심을 자꾸 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 의심나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하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녹을 받는 벼슬은 저절로 온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이 치우쳐 있는 자자에게 공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벼슬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의심나는 것들은 버리고 또 의심이 나고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행하고 후회하지 않는 일이 없으면 저절로 벼슬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없다. 제자 중에 자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자오라는 제자는 이 얼굴이 못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생각하기를 처음에 이 자오를 보고 이 얼굴도 못생긴 게 이거 뭐 얘가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가 나중에 장강까지 가서 그 밑에 또 스라의 제자를 한 300명이나 이렇게 키우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하면서 또 자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생김새로서 사람을 평가했다가 내가 실수를 했다. 이 자오라는 제자가 겉모습과 이 내면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구나 하면서 공자가 또 자기 제자를 보면서 반성도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 책 내용에 이제 자사라는 제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사가 공자한테 부끄러움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공자가 하는 말이 나라에 도가 있는데도 도를 다하지 못하고서 녹만 축내는 경우 그것이 부끄러움이고 또 나라에 도가 없는데 벼슬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그거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녹을 축내는 거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자는 자기 제자들 중에 좀 괜찮다 싶은 애들 있으면 자기 딸을 시집 보내거나 자기 조카딸을 또 시집 보내거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가 누구냐면 자장이 공자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이 자장은 억울하게 어떤 일이 발생돼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gat혔다가 풀려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장을 이제 공자가 좀 사윗감으로 봤는지 공자가 딸이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딸을 시집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자용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군자였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용이 나라에 도가 있으면 등용될 것이고 만약에 그 나라에 도가 없더라도 이 정도면 형벌을 면할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자기 조카딸을 또 시집 보내고 공자 아주 사람 보는 눈이 좋아요. 또 하나의 제자 이제 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고라는 사람이 그 약간 어리석지만서도 이제 좀 줏대 있고 강직한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같은 제자인 자로가 이 자고를 좀 낮추게 보고서 자로가 이제 비읍의 재상으로 이 자고를 이제 추천하니까 공자가 딱 보고 있다가 아이고 쟤 또 자로 남의 자식 해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자로를 또 욕하는 거죠. 이 성격 급한 자로를.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게 나는 말 잘하는 저 자로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자로는 약간 이렇게 말썽꾸러기 같은 느낌? 공자에게는 약간 괴롭힘을 주고 하는 그런 그 문제 학생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이름이 좀 말하기 좀 어렵지만 본 이름 번수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번수. 이 번수가 공자한테 생뚱맞게 배추 심고 이 곡물 심고 뭐 농사 짓고 하는 그런 방법을 물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공자가 좀 생뚱맞았죠. 자기가 농사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자가 그 제자한테 하는 말이 야, 이 녀석 소인배로군. 응?
인의 예지 신 이런 거를 알면 농사가 아니라 인을 알고 의를 알고 예를 알고 충을 알면 전국에 있는 학부형들이 말이야 당신은 스승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높이 추대해 줄 텐데 바보같이 너 농사 짓는다는 얘기를 하냐?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문현답 공자의 제자가 그 자기 그 학교의 커리큘럼 범위 외에서 질문을 던지니까 공자가 의아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공자 제자 중에 유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긴 게 겉모습이 공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죽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공자를 대표할 만한 사람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자 닮은 유약 보고 야 네가 후계자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실력이 없었는지 나중에 공자 닮았다 해서 그 공자 사후에 공자 모시듯 했는데 요거는 좀 공자만 못하더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이 사마천 사기책에 공자 제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공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태사공 사마천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 중에 공자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띄워가지고 과장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자 제자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헐뜯는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진정된 이 공자 제자들의 참모습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이 공자 제자 열전을 쓰면서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는 논어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기록을 했다. 하지만 이 논어라는 책이 그 당시 사마천에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서도 고문, 그러니까 그 공자의 후손들이 사는 그 집에서 담이 무너져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 담 사이 안쪽에 공자의 기록들이 이 논어 기록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는 적었으니 원본에 가까운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공자 제자들 이야기를 쓰면서 이 사료도 정확한 거라고 자기는 보고 있고 또 이 사료 중에서도 좀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좀 근거 있는 이야기들만 내가 여기다 실었다. 이렇게 사마천은 마지막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 공자의 제자들을 쭉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2500년 전에 공자의 눈에 들어서 공자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과연 공자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했을까? 그게 약간 궁금해집니다. 공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덕 있는 사람이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아니면 뭐 착하다? 효자다? 뭐라고 했을까? 그건 내가 더 잘 알겠죠. 근데 사실 뭐 자기가 더 잘 알겠습니까? 남이 평을 해줘야 뭔가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공자는 사실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인간미 넘치는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또 각각의 제자들의 성향에 맞는 가르침들을 주었고 그 제자에 가장 적합한 어떤 학습 내지는 사상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도 공자를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자의 가장 큰 사상은 서양 철학 플라톤에서 얘기하는 이상국가, 동양에서는 공자가 이 군자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말을 하죠. 이 한 사람의 어떤 그 수양과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상국가를 최고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상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이 춘추 시대 말기에 이 제국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초기에 주나라가 세워진 어떤 가치와 이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공자가 이제 세상에 대한 고민, 그 군주에 대한 고민 이런 걸 통해서 이 유교 사상을 이제 집대성하고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중리 제자열전 마치고요. 다음 편 예고를 드리면 다음 편에는 그 상군열전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왕이라고 하죠. 이제 진나라. 이 진나라는 지금부터 얘기되는 진나라는 나중에 그 시황제가 나오게 되는 진시황이 나오게 되는 그 진나라입니다. 그 진나라의 왕 중에 효공을 도와서 국가의 어떤 그 군주 정치의 그 기초가 되는 말하자면 그 법가의 효시가 되겠죠. 법가의 그 효시가 되는 그런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상황. 이 편도 역시 무척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제 오른편 이쪽에 제 사진이 있는데요. 꽃밭의 사진. 이거 누르시면 구독 신청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또 이쪽 편으로는 제가 이전까지 영상 찍은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